이번 시간에는 두피 문신의 부작용과 단점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부터 시작된 정수리 탈모로 삭발 후 전체 두피 문신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두피 문신 시술을 하고 있는 민 원장입니다. 저도 두피 문신을 처음 들었을 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가장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부작용이라고 하면 염증과 같은 건강에 연관된 의학적인 결과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두피 문신은 2011년도에 세계 모발이식 학회에 의사분들이 SMP라는 이름으로 처음 논문 발표를 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진 탈모 커버 방법으로 검증된 색소와 니들을 사용한다면 의학적인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시술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매우 건강합니다. 그렇다 보니 흔히들 부작용과 단점을 홍영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부작용은 예상치 못한 불필요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러지 반응, 감염, 색상 변화 등과 같은 부분이고요. 단점은 구조적으로 가진 한계 또는 불편함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 가지는 다른 거지만 둘 다 두피 문신의 부족적인 부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작용과 단점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피 문신 부작용이라고 검색해보면 부자연스럽게 시술된 사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알러지와 같은 부작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잘못된 색소 주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시각적인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유일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색소가 퍼지는 현상, 색소가 푸르게 변색되는 현상, 면처럼 보이는 현상, 사인펜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 두피 문신이 티가 나는 현상, 이 5가지가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모든 두피 문신에 보편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아니고요.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입니다. 첫 번째, 색소가 퍼지는 현상은 검증되지 않은 저렴한 색소를 사용했거나 시술자가 너무 깊게 시술을 했거나 또는 너무 머무르며 많은 양의 색소를 주입했을 때 발생합니다. 두 번째, 시술을 받고 나서 푸른빛으로 변색되는 현상 또한 두피에 너무 많은 양의 색소를 깊게 주입했을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 면처럼 보이는 것은 여백 없이 너무 촘촘하게 시술하여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 사인펜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은 시술자가 도트의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나 자연스러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두피 문신한 것이 바로 티가 나는 현상은 시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두피 문신의 가장 큰 장점은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움입니다. 고객의 피부 타입, 생활 패턴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시술을 하더라도 착색률이 매우 다릅니다. 착색률이란 색소가 피부에 주입되고 색이 자리를 잡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두피에 시술을 하더라도 부위에 따라서 착색률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두피에 시술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 많은 연습과 집중력, 기술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상태로 시술을 진행하게 될 경우 탈모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2차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 시술자의 숙련도 및 미적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술자에 따른 결과물의 차이가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시술 시간입니다. 두피 문신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최소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한 번 시술할 때도 2~3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사람마다 피부 타입 및 생활 패턴에 따라서 착색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세차를 거듭하여
수압을 결정하고 보완해 나갈 때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3, 4주, 삭발의 경우 5주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이 급하신 분들은 시술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유지 기간입니다. 두피 문신은 영구적인 색소를 사용하지만 색소이다 보니 빛, 땀, 물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정 시간이 지나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은 리터치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레이저로 지워야 합니다. 레이저 제거의 경우 통증도 매우 크고요.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매우 힘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술할 때 제대로 시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점은 시술 범위입니다. 두피 문신은 탈모로 머리숱이 적어지거나 없어졌을 경우 상대적으로 노출된 두피에 모공과 같은 점을 찍어서 시각적으로 채워져 보이게 하는 기법인데요. M자 탈모의 경우 두피가 이마처럼 완전히 피부화가 진행된 상태로 모발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술할 경우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술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심한 M자 탈모의 경우 두피 문신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삭발을 해야 시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피 문신은 현재 헤어스타일을 기준으로 노출되는 두피를 커버하여서 시각적인 효과를 만드는 기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탈모가 이루어질 경우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나이, 탈모 정도, 현재 및 추후 헤어스타일을 고려하여 시술 부위가 결정되어야 하고요. 이 30대의 젊은 나이에 탈모가 시작된 분이라면 부분보다는 삭발 후에 전체 시술을 받고 다시 머리를 기르는 것을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단점은 통증입니다. 미세한 바늘로 1mm 정도 매우 얕은 깊이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증이 적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계속해서 두피에 니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통증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업체의 광고에서 무통증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통증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증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너무 아파서 시술을 중단한 적은 없었고요. 마취크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술이 가능할 정도의 따끔거림 정도로 시술을 받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단, 금속 알러지가 있거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시술 과정에서 너무 간지러워 하시기 때문에 시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점은 시술을 받고 나서도 직사광선 아래에서는 두피가 비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찍은 점들이 입체적이지는 않다 보니 강한 햇빛이나 조명 아래에 있으면 두피 자체가 빛에 반사가 되어서 비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두피 문신의 구조적인 문제고요. 아직은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하면 좋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단점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피 문신이 최근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중화되지는 않다 보니 정보가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유튜버들에 의한 개인적인 견해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받고 만족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글들을 남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초기 시장에 겪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저도 탈모로 여러 치료를 경험해 보았지만 이 두피 문신만큼 만족감을 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두피 문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탈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탈모는 비용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비용이 문제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두피 문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 만족감이 정말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올바른 정보가 많이 알려지고 대중화가 되어서 1천만 탈모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샵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원하는 시크한 삶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